안녕하십니까, 검사님. 안녕하세요. 네, 검사님, 저희 이제 대성 TV에 검사님,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무속 선생님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무속 카페 중에 밤도깨비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대성 TV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해요. 검사님, 변호사님이랑 같이 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왔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속인에게 굿을 했는데 효험을 못 봤다면 사기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일률적으로 좀 말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제가 제 유튜브 막 찍은 거에도 뭐 댓글이 무속인들 사기치는 거 좀 제발 좀 잡아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그랬더니 작년 2월 달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그 무속인들 좀 사기치는 거 좀 잡아달라. 그러니까 형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연초잖아요. 구정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올해 또 신수도 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례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무속 이쪽에 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알라 그러면 형법의 사기죄가 어떻게 정리가 돼 있고 대법원 판례가 어떤 태도인지, 사건들은 되게 많고 저도 뭐 수사한 경험도 있지만 금액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종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판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사기죄가 뭐냐? 사기죄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법에 347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조가 뭐냐면 3단계로 있죠. 속이는 행위가 있고 착오에 빠지는 행위, 또 그 착오에 따라서 돈을 주는 행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사기죄의 그 형법 구성 요건이 어떻게 무속 행위에 이게 녹아 들어가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판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대표적인 거 제가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판결 이유하고 쭉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거를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조금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2016년도 서울중앙지검에 보면은 구술하면은 석 달 안에 이제 애가 생긴다.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데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돈을 받아요. 얼마를 받았느냐? 2억 6천만 원을 받습니다. 6개월 동안 9회에 걸쳐서. 그리고 한 번에 제일 크게 받은 거는 5천만 원. 이제 여기 대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어요. 놀랍죠? 왜 그러냐? 첫 번째가 이제 여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좀 굿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무속인이 적극적으로 뭐 속인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거는 이 피해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아마 무속인이 좀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피해자한테 받은 그 가격하고 다른 또 이게 기존에 받아왔던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피해자하고 주고받은 그 문자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별다른 뭐 특별한 뭐 이렇게 기망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죄가 결국은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2017년도에 보면은 1, 2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환송이 됐어요. 파기환송. 그러니까는 1, 2심 판단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그게 뭐냐 하면은 피해자의 그 부인이 정신불면증에 걸려 있는데 이게 귀신이 씌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당신 아들이 좀 나쁜 그런 어떤 정신 상태다 그러면서 기치료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걸 낫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얼마냐 하면은 8,800만 원 받았습니다. 8,800만 원 받았는데 한 번에 최대로 받은 게 그것도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인정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신을 받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무속인이 아니고 기껏해야 옛날에 뭐 간호조무사를 하면서 치료했던 뭐 그 정도 있을 뿐이지 기치료했던 경험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이게 구술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가 뭐냐면은 불신하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뭐 그런 장소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피고인 주장이 뭐냐면 자기는 앉아서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이제 애군이 끼어 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골프공에다가 아들 그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써가지고 골프공에 적어서 그걸 골프채를 치면은 그게 날아간대요. 또 그렇게 치료를 한다 그러면서 기껏 한 게 자기가 다니는 연습장에 가서 아들 이름하고 생년월일 쓴 다음에 이제 골프채로 쳤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무속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그건 유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기환송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실형 2년이 확정이 된 사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느 지방에서 이제 모텔을 팔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팔려요. 그랬더니 이 무속인이 용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의뢰인 주장은 뭐냐면은 그 이 모텔을 40억 원 이상으로 팔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이 무속인이 뭐냐면은 40억 원, 43억에 내가 팔기를 해주겠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 무속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야생 여우, 그러니까 검은 여우, 뭐 흰 여우, 누런 여우를 태워가지고 이게 주술 행위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용 쪽으로 이제 돈을 받은 게 얼마냐면은 2억 1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제일 많이 받은 게 5천만 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무속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람을 잡냐면은 자기하고 이혼했던 남편을 이 모텔로 가게 해서 마치 재력 있는 사람이 그 모텔을 사러 온 것처럼 이렇게 막 위장을 하죠. 그리고 이 피해자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이 뭐냐면 사기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중요한 정보니까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러면서 발설을 못하게. 보이스피싱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혼자 있을 때 전화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주장하는 게 고립시켜 최면 걸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무속인이 절대로 이런 내용은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형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난 건데 작년도에 딸의 애군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돈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2,600만 원 받았습니다. 2,6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의식행위가 다 끝나면 돈은 돌려준대. 근데 돈을 물론 안 돌려줬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처벌됐죠. 그러니까 4건 중에서 3건은 처벌이 됐고 3건 중에 다 그 1회 그 받은 돈이 5천만 원 다 넘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제 판례가 보니까는 크게 보면 이렇게 무속행위에 관한 그 기망행위, 무속행위 있어서 기망행위라고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은 뭐냐면은 불행을 고지하고 그러니까 불행을 알려서 구술을 하면은 조상의 아궁이 뭐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결과를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기도비라든지 뭐 굿비를 받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게 그 허용되는 한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습이나 이런 거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굿이나 어떤 기도를 하는 목적은 어떤 정신적인 위안 아니면은 그 마음의 어떤 평정을 얻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지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거, 원하는 대로 결과가 발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속이라는 게 전통 어떤 그 뭡니까 우리 의식이라 그러나 어떤 그런 거라고 전제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 판례가 있어요. 구체적인 허용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속의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위안이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속인이 객관적으로 무속 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 그 결과 발생, 그 무속 행위에서 원하는 결과 발생을 원하고 무속 업계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그 수행을 했다면 설사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발생 의사도 없고 그다음에 결과를 의혹하지 않으면서 이걸 빙자해서 통상의 범죄를 벗어난 방법으로 해가지고 재물을 취하면은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 요게 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모텔 그 매매 있죠. 43억 해준다는 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고소를 하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했더니 이 무속인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은 나는 그 모텔을 갖다가 43억 이상 이렇게 팔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기도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어떤 그 단순한 발언 기도를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은 이게 단위가 1,000만 원이 넘어간다든지 이러면은 그 무속인이 했던 그 약속을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 상대방은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정서를 쓴다든지 그냥 단순히 기도비 이렇게 하지 말고 뭐에 대한 기도고 그리고 그러면 기도했을 때 결과를 보장해 주느냐 아까처럼 43억 이상 어떤 그런 결과를 보장해 주느냐 뭐 이런 거를 좀 요구를 하면 어떤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뭐냐면은 이 금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통 어떤 그 신앙 비슷한 어떤 미신 내지 어떤 그런 정신 세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꼭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어쨌든 그 마음의 그 안정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사기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무속행위 의뢰할 때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구술하기 전에 약정서 같은 걸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 빌릴 때 차용증 쓰는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일종의 용도 사기 비슷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대성TV 구독자분들과 밤도깨비 카페 회원분들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무속인에게 굿값을 3천만 원을 주고 반복적으로 구슬했는데 효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면 사기에 해당할까요? 그거요. 첫 번째 제가 판례 그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토속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속 행위에 의뢰인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그 마음의 안정 내지는 평정을 얻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결과 발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구슬하면 석 달 뒤에 뭐 애가 들어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100% 믿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중요한 게 금액 굿할 때 내는 금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무속인이 평소에 다른 의뢰인들한테는 돈을 얼마 받았는지 그리고 이거하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굿의 횟수 그다음에 굿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요를 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무속인의 어떤 명성을 듣고서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결국은 오고 간 대화가 중요해요. 3천만 원 밑에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까 내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2,600만 원 가지고도 인정이 된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속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제가 된 그 오고 간 대화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되죠. 결국 증거 싸움인데 그러려면 이제 뭐 대화 당사자 간에는 녹음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용한 점쟁이 같으면 상대방이 지금 녹음하고 있으면 다 알겠죠. 그러면 무슨 또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별로 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모르고 이제 허용된 한계를 벗어나서 또 이게 거짓말을 해서 또 피해자한테 돈을 또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치면 사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죠.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아요. 지금 거의 뭐 몇 년이 지났는데 뭐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무속인을 만나서 뭐 이것저것 뭐 인생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5천만 원 떼인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는 조상신이 이렇게 씌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그 돌아가신 조상 중에서 상당히 좀 비명 행사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자꾸 그 앞을 막아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조상 구슬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굿값으로 뭐 5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얼마 뒤에 돈 빌려갔던 사람이 파산 신청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게 됐어. 이런 경우 단순히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뭔가 좀 명확한 결과, 그죠? 이건데 예상하지 못하게 이제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굿값만 날리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서로 얘기할 때 이거는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판결 받아서 집행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걸 갖다 구술해서 받는다. 이건 상당히 상식이 안 맞죠. 그러나 어쨌든 그걸 하면은 조상 천도죄를 지내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으면 뭐라도 하나 받았어야지. 확실히 뭘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그럼 만약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으면 무속인도 조금 거짓말을 좀 이렇게 좀 자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증거 문제 같아요. 증거. 그러면은 굿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두 번이나 뭐 3번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무속인들이 이거 더 해야 효험이 난다 이런 거 굿을 반복적으로 시킨다고 하면 검사님 보시기에 한 몇 번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막 시키면은 조금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딱 잘라서 몇 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서 금액이 더 커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져가서 무속행위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로 떼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뭐 구슬했다는 증거도 없어. 돈만 보냈더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돈을 굿도 안 하고 자기 뭐 개인적인 뭐 빚감도 대 쓰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 구독자분들이랑 밤도깨비 카페 회원분들이 보고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